1674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창경궁 어느 정각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바람도 없었는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 방 안에 14살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19번째 왕 숙종이었습니다. 왜 이 소년은 그토록 오래 버텼을까요?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46년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흐름을 잃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따라가다 보면 결말 무렵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이 실은 가장 큰 자충수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숙종이 즉위할 때 조정은 이미 두 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인과 서인이었습니다. 어린 왕 앞에서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느 편인가? 그러나 숙종은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잠깐 멈춰보면요. 숙종의 아버지 현종 임금 때부터 조정은 예속 논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왕실 상례 기간을 놓고 남인과 서인이 충돌했습니다. 상례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은 왕권의 위상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숙종은 그 싸움 한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 왕의 성격이 아니라 그가 놓인 조건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조정을 장악해야 했고 그러려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1680년이었습니다. 숙종의 나이 20살, 첫 번째 황국이 일어났습니다. 경신왕국이라 불립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남인 세력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서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신하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조정을 주름잡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귀양을 갔습니다. 사관들은 기록했습니다. 왕의 결정은 빨랐다고. 그런데요, 그 빠름이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경신왕국 이후 서인이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이 숙종의 곁에는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씨였습니다. 훗날 장희빈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숙종은 장씨를 총애했습니다. 그 총애가 조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은 장씨를 경계했습니다. 장씨가 왕자를 낳으면 남인이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688년 장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그 아이를 원자로 정하려 했습니다. 서인은 반대했습니다. 중전이 아직 젊으시니 기다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1689년 두 번째 황국이 터졌습니다. 기사왕국이었습니다. 반대한 서인 신하들이 대거 쫓겨났습니다. 일부는 유배를 갔고 일부는 사사되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도 이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장씨가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왕이 선택한 것은 총애였습니다.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차갑지만 그 안에 흔들리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잠깐 멈춰보면요. 이때가 숙종 제위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서인은 쫓겨났고 남인이 다시 조정을 채웠습니다. 장씨는 왕비였고 그 아들은 원자였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판을 바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후였습니다. 1694년 세 번째 황국, 갑술왕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인이 내쳐지고 서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장씨는
다시 후궁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잡아도 언제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숙종이 만든 조건이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왕이었지만 신하들은 그 흔들림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조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요?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은 장씨를 의심했습니다. 왕후의 회복을 빌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무속행위와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부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두고 역사는 지금도 묻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냉혹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권력 계산이 사랑을 지운 것인지, 여기까지는 한 줄로 이렇습니다. 숙종은 3번의 황국으로 남인과 서인을 번갈아 꺾으며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비를 패하고 총애한 여인을 사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자충수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숙종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씨가 낳은 아들, 훗날 경종이 될 아이, 그리고 숙빈 최씨가 낳은 아들, 훗날 영조가 될 아이. 2 아이는 어머니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장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최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조정을 2 동강 냈습니다. 남인의 흔적을 잇는 소로는 경종 편에 섰습니다. 서인에서 굳어진 노로는 영조 편에 섰습니다. 숙종이 46년 동안 이 편 저 편을 오갔던 결과가 2 아들을 둘러싼 당파 싸움으로 응결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왕의 성격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숙종 말년 조정에는 2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자 경종을 바라보는 눈, 하나는 연인군 영조를 바라보는 눈. 숙종은 노쇠했고 2 아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세자를 신뢰하다가 연인군을 아꼈다가 신하들은 왕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 붙고 그 시선이 바뀌면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숙종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흔들렸기에 무서운 왕이었지만 그 흔들림이 결국 그 이후의 시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 숙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46년,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긴 제위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2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해진 왕권이었습니다. 3번의 황국을 거치며 신하들은 왕 앞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분열된 조정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2 아들을 둘러싼 균열은 그가 만들었고 그 균열은 그 다음 왕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숙종 사후 경종이 즉위했고 노론과 소론은 끝내 피로 충돌했습니다. 신임사화라 불립니다. 숙종이 집힌 불씨였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숙종의 46년은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왕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구조가 왕국을 위한 구조였는지,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희빈과 관련된 일부 기록은 사료에 따라 내용이 엇갈려 가능성으로만 남겨두겠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사람의 삶은 이어졌습니다.